안녕하세요. 별별 이야기의 손승연입니다. 사람들의 가장 큰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천체는 뭘까요? 제 생각에는 뭐든지 빨아들인다는 무시무시한 블랙홀이 아닐까 싶은데요. 최근 우리 연구진이 블랙홀의 비밀 하나를 풀었다고 합니다. 어떤 비밀일까요? 오늘도 우리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시는 이태원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얼마 전이었죠. 그 블랙홀에서 방출되는 Z를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 연구진들이 관찰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죠. 네, 블랙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죠. 네, 만화 영화에도 많이 나오고요. 그 많은 분들은 이 블랙홀은 모든 걸 다 빨아들이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블랙홀로 빨려 들어간 것은 바깥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Z라는 것이 분출이 됐는가? 그것이 궁금하실 겁니다. 블랙홀은 뚱뚱한 별의 시체예요. 태양보다 30배 이상 되는 무거운 별들이 마지막 순간에 이제 폭발을 하고 그 중심 부분이 수축해가지고 되는 것이 블랙홀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블랙홀은 거의 광속에 가까울 정도로 빠르게 회전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물질을 빨아들이는데 그 빨려 들어가는 물질들이 굉장히 빠르게 아주 빠른 속도로 그렇죠. 그래서 들어갈 수밖에 거의 없겠네요. 광속에 육박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회전하면서 빨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서로 부딪히면서 튕겨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Z라는 건 뭐냐면 블랙홀의 회전 축, 양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축으로 빨려 들어가는 물질들끼리 서로 충돌하면서 튕겨 나오는 거거든요. 그걸 Z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정확히 이야기하면 블랙홀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물질들끼리 튕겨 나오는 거죠. 부딪히면서 튕겨서 나오는 거네요. 그래서 서로 빨리 들어가겠다 밀칠 때 튕겨 나오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물질들이 튕겨서 양극으로 뻗쳐 나오는 것을 Z라고 하거든요. 예, 이론적으로는 Z가 있다는 것이 알려졌지만 이것이 정확하게 언제 분출될지 정확히 측정하기는 어렵거든요. 이번에 이제 한국천문연구원의 연구원들이 정확하게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그 분출되는 시기를 알아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KVN이라고 하는 대규모 그 전포망원경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있는 같은 전포망원경 시스템까지 연결시켜서 거대한 전포망원경으로서 그 정확한 분출되는 걸 이제 측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백조자리라고 하는 별자리 거기에는 X3라는 별이거든요. 이 블랙홀인데요. X라고 하는 것이 블랙홀에서 주로 X선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발견된 블랙홀들은 무슨 별자리 X 뭐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는데 블랙홀이 그러니까 백조자리에 있는 세 번째 X3라고 하는 블랙홀에서 이 Z가 분출되는 그런 모습을 이제 계산했고 그걸 직접 관찰했다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블랙홀에는 Z가 이제 분출이 되는데 이번을 통해서 이제 Z가 어떻게 어느 시점에 분출된다는 거를 알 수 있는 그런 소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난 한 주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별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중성자별 2개가 충돌할 때 금과 같이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연구팀은 지구에서 39억 광년 떨어진 곳에서 중성자 별끼리 부딪혀 발생한 감마선 폭발 현상을 분석한 결과 달 질량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이 생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폭발 천체는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스위프트 위성을 통해 관측됐으며 연구팀은 충돌 과정에서 금을 포함한 태양 질량의 약 100분의 1에 해당하는 물질들이 방출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별별 뉴스 오늘 전해드릴 소식에 귀가 솔깃하실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금속 중 하나, 바로 금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금이 우주에서 왔다고 합니다. 교수님, 정말 금이 우주에서 온 건가요? 그렇죠. 우리가 빅뱅이라고 들어보셨죠? 우주 처음 만들어질 때. 빅뱅으로 인해서 우주에 만들어진 처음 물질은 수소와 헬륨밖에 없었습니다. 수소와 헬륨이 모여서 별이 되는 거고 별 속에서 이런 것들이 융합이 되면서 합쳐지면서 이제 여러 가지 물질들이 만들어져요. 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가장 안정된 물질이 철입니다. 철. 철까지는 별 속에서 만들어지는데 마지막에 철보다 무거운 물질들, 그런 물질들은 이런 별이 죽을 때 폭발을 하거나 아니면 별들의 충돌로서 만들어지거든요. 엄청난 그런 충격과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이제 그 나사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한 35억 광년 떨어져 있는 곳에서 중성자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충돌할 때
엄청난 에너지가 나왔고 거기서 다량의 금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보다 무거운 물질들은 별 속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초신성 폭발이라고 하는 별의 죽음이나 아니면 이런 중성자 별과 같은 것들의 충돌로서 만들어지는데요. 이번에 관찰된 바에 의하면은 거의 달 질량의 10배 정도의 금, 그렇게 많은 금들이 중성자성의 충돌로서 만들어진다는 걸 이제 이번에 밝혀낸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금이라는 거 정말 대단한 건데요. 이 중성자성이라는 것은 그 앞에서 그 블랙홀이 뚱뚱한 별의 시체라고 했죠. 네. 태양보다 30배 이상 되는 별들은 죽은 다음에 블랙홀이 됩니다. 근데 그거보다 좀 작은 것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태양 질량의 한 8배에서 30배 사이. 그 정도 되는 별들은 블랙홀로 가기 직전입니다. 질량이 좀 작아가지고 블랙홀까지는 안 되고 블랙홀 직전에 있는 그런 별의 시체를 중성자성이라고 해요. 어떤 별이 죽은 다음에 생기는 건데 네. 이런 블랙홀 직전까지 가는 그런 중성자성이라고 하는 별의 시체들끼리 가까운 데 있다가 서로 충돌을 해버린 거예요. 충돌을 하니까 엄청난 거기서 에너지가 나온 거죠. 나오겠네요. 그 에너지에 의해서 이 달 질량의 10배에 해당되는 그런 금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뭐 몸에 금 한두 개는 뭐 없습니다. 네. 뭐 집에는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금들이 그 초신성 폭발이라고 하는 별의 죽음이나 아니면 중성자성들의 충돌이라고 하는 우주 현상에서부터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 우주의 산물이에요. 그렇군요. 예, 근데 사실 내 몸에 있는 대부분이 다 별에서 온 겁니다. 수소와 헬륨은 원래부터 있었던 거고 몸속에 산소도 있죠. 네. 철도 좀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다 별 속에서 만들어진 거고 철보다 무거운 것들은 이렇게 중성자 충돌이라든가 아니면 초신성 폭발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대부분은 별에서 온 거고 우리가 옆에서 달고 다니는 거, 갖고 다니는 것들 중에는 또 별에서 오거나 또는 별의 죽음에서 온 것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금 하면은 보통 이제 땅 속에서 캔다 예. 이렇게 이제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정말 금 하나도 우주의 산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별별 뉴스에서 다음 시간에 전해드릴 새로운 소식도 기대해 주세요.